면회 오셨습니까? 위병소 병사가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예, 면회 신청은 사전에 승인받았고요. 도시락 좀 전해주려고. 병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중대 근무 책임자인 소위 계급의 장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반쯤 비틀려 있었습니다. 지금 면회요? 안 됩니다. 단호한 한마디. 노인은 당황한 듯 종이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저기, 이건 며칠 전에 승인받은 문자입니다. 어제도 확인 전화 드렸고요. 장교는 문자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요? 내부용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단장님 시찰이 있어서 전면 통제입니다. 노인은 주춤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김밥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김밥을 좋아해서. 도시락 전달도 안 됩니다. 장교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요. 김밥이든 뭐든 어르신 마음이지 저희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병사들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장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에 저런 건 없는데. 장교는 그 병사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반항하냐? 병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그 상황을 바라보다 조용히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전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애 생일이라서요. 그 순간 장교가 도시락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이봐요. 여기 군부대입니다. 어디서 길거리 구걸하듯 행동합니까? 그 연세면 눈치 좀 챙기세요. 김밥 통이 열리며 내용물이 흙 위로 쏟아졌습니다. 병사 하나가 고개를 돌렸고 어떤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김밥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말 없이. 천천히.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이얼을 누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2번. 그리고 저편에서 들려온 짧은 목소리. 얘 누구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또렷했습니다. 상훈아. 나 강인수다. 정문이 고요해졌습니다. 장교는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방금?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가방을 조용히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장교는 찜찜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병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인수, 그게 누구죠? 장교는 말없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입안에서 뭔가를 곱씹듯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인수 어디서 들었더라. 곧이어 장교는 무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정문입니다. 방문자 중에 강인수란 분 계십니다. 혹시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몇 초 뒤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라고요? 강인수요? 이름 다시 불러봐요. 정확한 신상 있어요? 생년월일. 장교는 답변을 준비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하사 하나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 김하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 인물은 정복을 입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수도군단장 강인수, 육군 개혁 고문단 임명식 참석. 장교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뱉은 말이 머릿속을 쳤습니다. 그 연세면 눈치 좀 챙기세요. 정문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빠르게 무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문에 강인수 전 장군이 와 있다고? 그게 확실합니까? 누가 막았어요? 중대장은 어디 갔어? 책임자 불러. 목소리 톤이 분명 달라졌습니다. 정문 앞, 노인은 조용히 김밥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너진 채 남겨진 품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병사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일이 커지는 거 아냐? 장교는 김하사의 스마트폰을 보고 그 순간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을 내리깔며 조용히 김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핸드폰 지금 나한테 줘봐. 하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규정 위반이야. 군 복무 중 외부 인물 사진 검색하고 유포한 거. 당장 줘. 명령이다. 김하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장교는 화면을 꺼버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전기를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정문입니다. 상황 정리됐습니다. 착오였고요. 확인 결과 방문객은 일반 민간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되묻습니다. 잠깐만. 그분 성함이 뭐라고 했죠? 장교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강인수. 하지만 관련된 군 경력은 오래전이고 지금은 일반 민간인입니다. 정문 앞에서 병사들은 얼어붙은 표정이었고 노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도시락은 누가 책임지고 받으시겠습니까? 장교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 도시락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 사정일 뿐이잖아요. 지금 이걸 군 전체 책임으로 돌리시겠다는 겁니까? 병사 하나가 입을 열려다 장교의 눈빛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면요, 국방부에 민원 넣으시든가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받아줍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많아서요. 말끝은 낮았지만 명백한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한번 톤이 확 바뀐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참모실이다. 정문 상황 다시 보고해. 지금 사단장님도 상황 확인 중이시다. 장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전기의 음량을 급하게 줄였지만 이미 병사 몇이 듣고 말았습니다. 정문 앞은 다시 침묵. 그 사이 노인은 김밥 가방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허리는 굽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마치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위님,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겁니까? 장교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너나 조심해. 괜히 나섰다간 너 징계야. 그러나 이미 부대 안쪽의 공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본부, 대대 참모실, 그리고 작전과. 하나둘씩 보고와 조회가 이어졌고 그 이름 강인수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문에서 30분쯤 지났을 무렵 정문 앞도로 저편 검정색 관용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이 넘기려던 장교의 표정이 차가 정문 바로 앞에서 멈추자 굳어졌습니다.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조수석 문이 열리며 군 정복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장교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정복 차림의 남성은 굳이 신분을 밝히지도 큰 소리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정문 쪽으로 다가오며 짧게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서 누가 면회를 거절했지? 그 말에 장교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미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게 어르신 한 분이 규정외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절차대로 대응한 겁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그는 손끝으로 땀을 닦으며 최대한 유연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분 성함 기억하고 있나? 장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예, 강인수 씨였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뒷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인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강인수 씨가 지금 국방부 특별감찰위원이야. 정문 앞의 공기가 뚝 끊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막 지우개 한 CCTV 파일, 지워버린 면회 승인 확인서, 그리고 병사들에게 강요한 거짓 진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정복 차림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문 CCTV 전부 확보하겠습니다. 현장 기록, 위병일지 포함입니다. 장교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사단장님 시찰 때문에 통제 상황이라.
사단장님 시찰 오늘 취소됐습니다. 강 위원님 요청으로요. 장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관용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량 뒷좌석 유리창 너머 노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까 도시락 못 받게 했던 그분 맞죠? 장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정복 차림의 남성이 정문 CCTV와 위병일지 전부 확보하겠다고 말하자 장교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태도를 바꾸며 부드러운 말투로 나섰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 중이었습니다. 현장 병사 쪽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뒤늦게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성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장교는 뒤를 돌아 병사 하나를 손짓으로 부른다. 이병 최민재. 아까 그 어르신 응대한 거 내가 직접 얘기해봐. 병사는 눈을 크게 뜨고 머뭇거렸다. 예? 그게 제가 뭘. 김밥 얘기 나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도시락 전달은 위생상 곤란하다고 내가 설명했잖아. 장교가 조용히 눈을 치켜떴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의 압박이 거칠게 병사를 덮쳤다. 그러자 병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예.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응대했습니다. 그 말에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복 남성을 향해 말했다. 보시다시피 현장 5인입니다. 부대 전체 대응이 아니라 단순 일선 착오고요. 필요하시면 이병 최민재에 대해 즉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정문 앞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다. 그러자 남성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럼 아까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건 누구지? 장교는 미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제가 병사 입장을 대변해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황 통제가 어려울까봐 어르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던 의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또 다른 정복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중령 계급장. 감찰반 참모였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정문 CCTV 백업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장교가 병사들에게 지워. 내가 책임진다. 문서로 남기지 마. 그냥 민원인으로 처리해라고 말하던 음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든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병사들 책임인가?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문 너머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김밥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문 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부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질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억눌린 긴장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고위 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강 위원님의 면회 절차를 정식 승인합니다. 내무반까지 직접 안내하십시오. 장교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감찰반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대기 중이던 부사관 2명이 장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무전기를, 또 다른 한 사람은 허리춤에 걸린 군용폰을 회수했습니다. 장교는 움찔하며 손을 들어 막으려다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찰반 중령은 아주 또렷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도를 넘었어. 정문 근처에 대기하던 간부들과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퇴장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장교는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항변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억울함과 자신의 체면이 무너졌다는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던 노인 강인수는 묵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 가방의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는 국민을 마주대할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마치 총성 없는 판결처럼
현장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강인수와 손자의 면회가 이루어지고 도시락 가방을 연 손자는 흙 묻은 김밥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굳었고 노인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다시 조용히 지퍼를 닫고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김밥보다 더 귀한 건 오늘 할아버지가 군의 미래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엔 수치심이 아니라 지켜진 자존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문 근처 사건을 지켜보던 병사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마음속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처음으로 참된 군인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던 노인, 강인수는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향해 아주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래. 남은 숙제가 많군.